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최근에요, 감사원이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요, 사무차장의 자녀를 세자라고 부르는 등 비공개 채용 특혜 채용 아주 가관입니다. 표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표정 관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척 하는 표정 말입니다. 우리에겐요, 선거관리위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하는 위원회도 필요해 보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차량 7대 들이받고 연락 두절. 아니, 이렇게 큰 사고를 냈는데도 연락이 두절됐다. 혹시 김묘성 기자님 뭐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사실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릅니다. 에? 왜냐하면요. 사고 이후에 아예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인데요. 어제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화면이 준비됐는데요. 네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허, 네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온 승용차 한 대가 크게 우회전을 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그러고선 주차된 차들을 어머나.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어머나.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택배차가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과도 부딪히거든요. 허. 곧이어 사고를 낸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녀가 내립니다. 어머. 좀 있으면 보일 거예요. 지금. 네네. 내렸네요.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런데요, 시동이 켜진 채 그 차량만 그대로 남겨두고는 그 장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 저 차량 망가진 거 보세요, 지금.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택배 차량은 앞 범퍼가 완전히 떨어졌고요. 네. 옆에 있던 다른 차량들은 이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저 사라진 저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사람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 차량 지금 훼손된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찌그러졌어요. 지금 피해가 심각한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저렇게 가만히 주차돼 있던 차량 무려 7대나 들이받았습니다. 어머나.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저렇게 찌그러지거나 파손됐고요. 그리고 가해 차량 역시 조명이 깨지고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네.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거죠. 아하. 자, 그렇지만 네. 피해가 단순 파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피해 차량 중에 뭐가 있었죠? 택배차가 있었죠. 맞나요? 이 택배 기사는 차량도 고장났지만 그날 택배 일을 나가지 못하는 피해를 어머나. 입게 됐다는 겁니다. 어떡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렇게 네. 큰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7대나 파손됐으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와서 주변 이런 주변에서 주민들이 모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주변을 서성이던 이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나. 그것도 차량 시도까지 켜둔 상태였죠. 경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지금까지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아니,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저 당시에 저들의 모습을 지켜본 분이 있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음이 나고 차량 경보음에 엄청 울려댔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보조석에 있던 여자분이 내려서 내가 운전할게 나와 이렇게 서로 이제 운전대를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 서서 사진을 찍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왔으니까 소용없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때 은근슬쩍 도주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7대를 새벽 시간에 들이받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뭐 쾅쾅 뭐 이상 막 엄청난 괴금 났을 거 아니에요. 다들 졸린 눈 비비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명기 원장님, 본인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제 틀렸어.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어. 안 돼. 근데 왜 현장에서 내빼요? 일단은 저렇게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본인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좋은 표현을 저분들한테 쓰면 안 되겠지만요. 네. 첫째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하. 또 두 번째는 저 상태에서 경찰관이 오게 되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마지막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쪽이 음주를 했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아하. 어느 정도 음주가 아닌 상태에서 본인들은 조사를 갖다 받고 싶은 마음이 법적으로도 유리하고 상황을 설명하고도 낫고요. 네. 또 마지막 가정은 저 두 분이 같이 있는 게 경찰 조사라든가 여러 면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본인들이 같이 있는 거를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뭐 그랬을 가능성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최준범 교수님 네. 연락 두절 상태라는데 저 차량의 번호판을 수배해 보면 차주가 누군지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누군지가 불분명하고 피해를 준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가해자가. 가해자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출동을 해서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번호판 보고 누구 소유인지 확인했더니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어, 50대 여성. 아하. 그래서 그 집에 갑니다. 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겠죠? 아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방대를 불러서 강제로 문을 개방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아무도 없었죠. 어머나? 그리고 도주 정황이 파악이 됐는데 아. 옷가지나 이런 것들 막 급하게 짐을 싼 흔적 있잖아요. 막 영화나 집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 흔적이 발견된 걸로 봐서는 아하. 사고를 내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망을 간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람들 참 어리석어요. 대한민국은 3년이 받았는데 어디 도망가면 어딜 간다고 지금 연락도 안 받고 지금 내뺀 거예요.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CCTV 관제센터에서 다 경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뭐 옷가지까지 챙겨서 도망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이제 보니까. 들잖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 주차장이면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한 대를 받으면은 실수였다면 놀라서 멈춰섰을 텐데 7대를 연속적으로 들이받은 저 영상만 보더라도 운전자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목격자들 말도요. 이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경찰이 지금 목격자들이 진술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이 차량에 탑승한 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운전자인지 이걸 좀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도 음주운전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CCTV 등 분석해서 도주 경로 추적 중인데 네. 검거하는 대로 사고 미조치 그러니까 일단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하. 왜냐하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못했기 그러네요. 때문이에요. 아마 그걸 노리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른바 우리가 물피도주라고 하죠. 사고 후에 이 정도 사고를 내놓고 제대로 상황을 정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네.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스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들은 어디 숨어서라도 인터넷으로 자기 관련 뉴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다 검색하니까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가방 가지고 다시 와요. 그리고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못하니까 나 그때 술 안 마셔서 할 수 있겠죠? 자,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 못한다 치고 어쨌든 저 차량을 들이받은 저 죄값은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요 3년이 바다에 도망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면 자수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밥만 잘 먹더라 뭐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만 대체 저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밥을 잘 먹어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밥심으로 산다는 얘기가 있죠. 하지만 밥 먹는 것도 때와 장소는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주 뻔뻔한 행각을 벌인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아하.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한밤중 거리를 걷던 한 남성, 도로 위에 쌓인 폐지 수거함을 발견하곤 가까이 가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손에서 불빛이 번쩍하죠. 그러면서 저렇게 폐지 더미에서 불이 나기 어머나, 시작합니다. 어머나. 저 불 저렇게 점점 커져 활활 타오르는데 정작 불을 낸 남성, 불을 낸 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불 내놓고 어디 간 거예요 세상에 자신의 행동을 급히 반성하고 소화기를 찾으러 간 거겠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남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그냥 놔두고 살아가지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 상황 마저 영상으로 확인해 어머나 보시죠. 세상에네. 자, 불은 점점 타올라서 사람 키만큼 커지고 저렇게 경찰과 소방대원도 출동해 열심히 진화 작업을 삽시간에 저렇게 펼칩니다. 커지네요 지금 불이. 네, 경찰은 방화 후 사라진 남성의 행적을 쫓았고 잠시 뒤 발견된 남성의 모습은요. 네. 자, 지금 저렇게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불내놓고 지금 밥이 아니 라면이 넘어갈까요? 심지어 경찰의 탐문에도 그런 적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결국 CCTV로 범행 모습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해서 저렇게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아니 진짜 저 인간 뭐 하는 인간이에요? 불 내놓고 자기는 태연하게 그게 라면이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멘탈이 대단하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건요. 지난달 11일 밤 11시 55분경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방화 사건인데요. 경찰은 화재 원인을 찾던 중에 자연 발화의 요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하. CCTV를 확인했더니 40대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수거용 재활용 종이 더미에 방화를 한 후에 현장을 떠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아하. 관제센터를 통해서 이 방화 장면을 포착을 하고 경찰은 그대로 남성의 도주 경로를 분석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속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해서 한 편의점 앞에서 이 남성을 딱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어봤자요. 매의 눈인 CCTV 관제센터가 있었어요. 그 CCTV에 도주 경로가 다 포착이 된 거예요. 본인 딴에는 안 걸릴 거라 생각했겠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쪽 방향으로 온 것은 맞지만 불을 지르거나 뭐 이렇게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었는데 불이 나는 장면의 영상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한 거는 아닌데 자기는 맞다고 계속 해서 일단은 긴급 체포한 후에 순찰차로 동행을 하는 와중에 범행을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나마 정말 저 위험할 뻔한 진짜 저 상황에서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던 게 폐지용 종이 더미여서 천만 다행이었지 휘발성 물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집이나 이런 건물이나 이런 데에 방화를 했으면 그러니까요. 어쩔 뻔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남성이 40대로 알려지고 있고요. 방화지로부터 약 400m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다가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본인은 불을 지른 적이 없다, 불을 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발견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의심을 많이 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CCTV가 들어와서 그걸 보여줬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고 본인도 인정을 한 아하.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범행 동기는 네.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네. 남성이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방화를 벌인 사건 당일에도 아르바이트로 처음 출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도 심적인 어떤 이런 불만이 방화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고 추정은 되지만 아직까지 네. 확실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사회에 보면 자기가 직장에서 그렇게 무슨 일이 안 풀린다고 이렇게 애먼데다가 화풀이를 해요. 이거 진짜 죄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상당히 나쁘죠.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그냥 폐지를 태운 것뿐이고 이게 뭔가 옮겨 붙어서 사람이 다쳤거나 건물이 불탄 것도 아닌데 이것도 처벌되나 이렇게 궁금한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엄연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물건 방화죄라고 있어요. 이 죄는요. 물건을 소해해서 그러니까 불을 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기만 해도 성립하는 위험범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 옮겨붙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고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대 남성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기를 좀 기대를 해볼게. 죄값은 달게 받고요. 그런가 하면 밥 먹다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인간도 있었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4일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보통 반주라고 그러죠. 술을 드시는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이 영상 속의 주인공 분도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는데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한 남성이 식사를 하러 들어옵니다. 네. 식사와 함께 술을 시켰고요. 술을 다 마신 걸까요? 술을 또 추가로 주문을 하는데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말을 하기도 어머나? 하고 가게 직원을 막
이렇게 밀치기도 어머머머머. 하고요. 위협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머! 상을 이렇게 엎어버렸습니다.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 인간 뭐 하는 인간 완전히 그냥 행패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저 일이 벌어진 장소는 순대국밥집입니다. 어허. 식사를 하면서 저렇게 반주를 했는데 그 후에 술을 추가로 시켰을 때 이미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식당 주인은 거절을 합니다. 혹시나 모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우려를 했던 거였죠. 네. 근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역시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한 거죠. 옆 테이블을 정리하는 가게 직원에게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직원이 다가오자 아예 밀치며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보신 것처럼 상을 냅다 엎어버리기도 했는데 저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만취 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인간이요.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전조 증상이 보인 게 앞서 영상 보셨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곱게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마셔도 될까 말까인데 앞서 보였죠. 물컵에 벌컥벌컥 소주 따라서 마시고 오셨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술을 마셨겠습니까? 그래서 저 상까지 엎었잖아요. 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신고를 받고 식당에 도착한 경찰들. 그런데 출동한 경찰들이 모두 바닥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아까 그 만취 남성이 상다리를 잡고 버티고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남성은 안간힘을 쓰면서 열심히 버텨보지만 결국 경찰들에 이끌려 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추하다. 추해 진짜. 저 뭐하는 짓일까 세상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저희 관내에서 좀 자주 신고가 있었던 분이시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고 이제 위험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좀 이제 옆으로 치워놓고 나와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욕설을 하셨고 앞에 있는 테이블을 들어서 이제 위협적인 행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서 이제 주변에 이제 발로 차고 누워서 이제 좀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게끔 행패를 부려서 저희가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이거든요. 아니 최명규 원장님 술은 뭐 드실 수 있다 쳐 100번 양배. 근데 왜 술만 먹으면 저렇게 막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사실은 뇌가 조금 다릅니다. 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의 술을 원하고요. 어떤 뇌는 이만큼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만큼이 되지 않으면 멈추지 못합니다. 하하. 굉장한 갈망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큼이 되지 않았는데 술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저 반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현상의 전조인데요. 네. 술은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매일 많은 술을 먹다가 보면은요. 네. 마치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면 나도 모르게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네. 술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6시간에서 8시간에 한 번씩 술이 들어가서 레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 반주라는 행위예요. 거기에다가 아마도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간에 마음속에서는 약간의 매우 높은 충동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은 저 부적절한 충동이 폭발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하마터면요 저 이 절제를 못하는 술 때문에 앞서 그 식당 직원분 하마터면 큰 봉변당할 뻔 완전히 밀쳤잖아요. 근데 저런 몹쓸 짓을 한 남성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허재 변호사님. 일단 이 남성 검거가 됐습니다. 네. 검거 당시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 방해죄, 그러니까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앵커께서 정말 잘 짚어주신 게 지금 밀쳤잖아요. 폭행죄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삿대질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뭔가가 부서졌다고 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식당 직원에게 욕설했잖아요. 그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처벌로 가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같이 적용이 돼서 더 가중처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발요, 제발 진짜 이참에 죄값 달게 받고 술 완전 끊기를 좀 새 사람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나오나 하면 남진, 남진 하면 나오나 이게 진짜 진짜 딱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아는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일컬어져요. 남진, 나훈아 남진. 먼저 두 분의 노래부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뒤를 들어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야, 우리 제작진이 편집을 재밌게 했네요. 뭔가 배틀하는 거 같죠. 자, 한번 부르고 탕탕탕탕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제목을 보니까요. 떠나는 나훈아에게 남진이 남긴 말. 김묘성에 뭐라고 남겼는데요? 네, 나훈아 씨가 일단 가요계를 영영 떠난다, 은퇴 소식과 함께 마지막 콘서트를 시작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사실 온 국민이 지금 나훈아 씨의 은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네. 세계 라이벌로 불려온 남진 씨도 이 소식을 당연히 들었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남진 씨는 평생 라이벌이라고 소식어가 붙어온 나훈아 씨의 은퇴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함께 하시죠. 네네.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하셨더라고요. 진짜 했어요? 뭐 나는 기사-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쵸. 왜냐면 한참 이제 할 나이잖아요. 네네. 믿기지가 않아. 뭐가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지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사정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보세요. 아마 모든 분들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모든 분들과. 왜냐면 믿기지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진 씨도 믿어지지가 않아요가 일단 첫 일성이었어요. 일단은 사실은 그러면서도 표정 보니까 호준 변호사님 놀란 것 같긴 해요. 네.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모두 다 놀랐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특히 이 젊은 느낌의 음악들 계속 하셨어요. 네. 뭐 기장갈매기 할 때 청바지 입고 그렇죠. 춤추시고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소개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 게임 느낌의 어떤 뮤직비디오 정말 장엄한 느낌의 뮤직비디오도 공개하시고 그래서 네. 정말 나훈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말 끝이 없다 이렇게 그랬죠. 생각을 했는데 네. 남진 씨보다 나훈아 씨가 지금 공식적인 나이로는 제가 알기로 2살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남진 씨는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물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보다 아직 어린 나훈아 씨가 나도 지금 3월에 테크노곡 발표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페이스메이커와도 같았던 나훈아 씨가 이렇게 은퇴를 하면 난 너무 황당하다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놀라기도 하시고 좀 아쉽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마라톤에서도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기록이 올라가거든요. 아하. 아마 약간의 그런 서운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저희 제작진이 자료로 준비한 사진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죠? 야 진짜 두 사람이 라이벌답다. 세계의 라이벌답다. 딱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뭔가 아우라가 환하게 나고 뭔가 딱 빛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니까 남진 씨랑 나훈아 씨가 별로 안 친한가? 뭐좀 뭐 안부를 막 전해 들은 거잖아. 진짜로 은퇴해요? 아이고 믿어지지가 않아. 막 그런 반응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남진 씨는 진짜 어떤 사이일까요? 나훈아 씨랑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또래 같으면은 네. 뭐 야 새끼 저 새끼 하고 네. 친하게도 술도 먹고 같이 하는데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아, 한 그만. 6살. 내 친구 제자야 돼요. 68년도에 처음 봤어요. 저는 한참 유명했을 때고 이 친구는 이제 신인이죠. 신인. 훈아 씨가 상을 받으면 우리 쪽에서 난리가 나고 내가 상 받으면 막 엎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 또 우리 그래. 훈아 씨 팬들이 맞아.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전생기 시대를 이룰 수 있었죠. 아, 그러니까 세계 라이벌 지금 쭉 얘기 나오잖아요. 상도 진짜 거짓말처럼 번갈아 받았나 봐요. 내가 상 받으면 나훈아 씨 팬들 엎어지고 울고 그리고 나훈아 씨가 받으면 또 우리 쪽 울고 그랬다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밑자락에는 안진용 기자님 그래요 내가 선배야 그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선배인 건 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남진 씨가 월남전 파병됐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시기에 나훈아 씨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 공백을 메워줬다는 거죠. 아. 나이도 공식적으로는 45년생과 47년생
2살 어린 걸로 돼 그래요? 있는데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친하게 지내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남진 씨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해병대 휴가 나왔을 때 방송국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제자가 나훈아였다. 그래서 한 6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동생이어서 친하게 지낼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기사를 쓰는 것도 그렇고 나훈아 씨를 공식적으로 47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2살 차이죠. 근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네. 과거 1970년대, 80년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느 곳에서 단서를 찾았냐면은 네. 나훈아 씨가 원로 배우인 김지미 씨랑 네. 부부 생활하셨잖아요. 아하. 김지미 씨가 1940년생이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연하 커플이 굉장히 드물어서 관련 기사가 꽤 많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 당시 신문도 보면은 7살 연상이다, 8살 연상이다, 9살 연상이다. 제각각입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나훈아 씨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미스터리입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그런데 지금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남진, 나훈아, 남진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마음속에는 그래서 해병대 출신이시니까 같은 해병 출신 남진 씨한테 조금 이게 굽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굽죠. 네. 해병대 선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나훈아 선생님을 제가 싫어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남진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친감이 가는데 두 네. 분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네. 아주 대조적이에요. 예를 들면 출신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남진 씨는 전남 목표 출신이잖아요. 근데 나훈아 씨는 부산 출신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호남의 대결 이렇게 구성이 됐고 야. 1970년도에 가요계를 평정하면서 이 두 분이 계속 대결을 하시는데 보니까 남진 씨는 군대를 해병대로 다녀오셨고요. 나훈아 씨는 공군을 제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남진 씨는 꽃미남 같은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훈아 씨는 뭔가 거친 듯 하면서도 시골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의 정서들이나 내용들도 보면요. 네. 대부분 남진 씨의 노래들은 도시풍, 그다음에 세련된 미가 많다고 하면 나훈아 씨는 고향, 어머니, 시골 이런 정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에게 서정적 분위기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출신도 그렇지만 가정 배경도 남진 씨는 좀 부유한 가정이었고 나훈아 씨는 좀 서민적 가정이셨어요.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도 볼 수 있고요. 또 나훈아 씨는 신비주의잖아요. 방송 출연 잘 안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네. 남진 씨는요. 틀면 나옵니다. 네. 요즘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요.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면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남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라이벌로 기획해서 서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그 말은 아마도 양측이 다 서로가 필요해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고 그 라이벌 관계가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한 사람, 세계의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앞으로 남고 한 사람은 이제 떠날 예정인데 앞서 남진 씨가 그랬잖아요. 아, 나훈아 벌써 은퇴한다고 벌써? 아이고 아쉽네 그랬는데 혹시 이 답에 나훈아 씨가 뭔가 떠나기 전에 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나훈아 씨 콘서트에 다녀오셨다는 안진용 기자님 어떨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 나훈아 씨는 나는 TV를 절대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즉, 이 뉴스파이터에서 던지는 이런 질문을 보지 못할 겁니다. 아하. 하지만 나훈아 씨 유튜브는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은퇴를 왜 선언했냐를 놓고 봤을 때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간 콘서트에서 했습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내가 내년에 죽는다 카대, 즉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건강검진표를 보여줬어요. 네. 봐라, 지난 2월에 한 거다. 나는 멀쩡하다. 즉 뉴스파이터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방송을 나훈아 씨가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나훈아 씨가 직접적으로 이거에 답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허허실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느낌은 주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지금 모든 발언 하나하나가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즉 다음 콘서트에서 또다시 뭔가 화제가 되는 발언을 하긴 할 텐데 네. 실제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이것도 답을 해주는지 와. 제가 취재 후에 다음 뉴스파이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다음 뉴스파이터 완전 기대돼요. 다음 뉴스파이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두 분의 멋진 또 나이 차이는 있지만 어떤 동료로서의 우정도 변치 않으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